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드입니다. 오늘은 눈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눈치, 이 단어 참 익숙하면서도 깊이가 있죠. 친구들 사이, 직장에서, 심지어 가족 간에도 눈치라는 건 우리 생활에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눈치에 대해 좀 더 다양한 각도로 살펴보고 눈치가 없는 사람, 그리고 눈치가 과한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나눠보려고 해요.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저 사람 눈치 좀 봐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지 않나요? 눈치는 남의 시선이나 분위기를 파악하는 감각이죠. 눈치가 빠른 사람은 남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필요한 말과 행동을 알아서 척척 해내지만 눈치 없는 사람은 상황 파악을 잘 못해 상대를 당황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눈치는 때때로 센스란 단어로 표현되기도 하죠. 눈치가 좋은 사람은 일종의 사회적 지능이 높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걸 자연스럽게 알아차리니까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상사가 미묘한 표정을 짓거나 친구가 갑자기 말끝을 흐린다 하는 사소한 신호를 잘 캐치하죠. 상대가 별말을 안 해도 뭘 원하는지 재빨리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반면에 눈치가 부족한 사람은 그러한 미묘한 신호를 인지하지 못해 의도치 않게 오해를 사거나 갈등을 겪기도 하죠. 눈치는 한국 사회에서 특히 중요한데요. 한국은 맥락사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상황이나 배경에서 분위기나 감정을 알아서 파악하는 게 중요한 사회란 뜻이죠. 회사에서 상사나 선배가 굳이 말로 지시를 하지 않아도 분위기를 읽고 행동하는 걸 기대하는 경우가 많죠. 한국에서는 노골적으로 감정이나 요구를 표현하는 걸 피하고 눈치를 통해 암묵적인 기대나 배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 한국 사람들은 종종 자신도 모르게 눈치를 더 챙기게 되는 거죠. 이런 눈치 문화는 대화나 소통 방식에도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쓰는 말투나 이모티콘, 단어 하나하나에도 서로에 대한 눈치가 스며들어 있어요. 회사에서 상사에게 네 라고 대답할 때도 단순히 긍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말투나 이모티콘으로 그 안에 담긴 마음을 전달하기도 하죠. 사실 카톡이나 문자 대화에서는 눈치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해요.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기분이나 반응을 추측해야 하니까요. 상사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 히읗히읗이나 이모티콘 하나라도 상대방이 느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윗사람과의 대화에서 키역을 쓰면 너무 가볍게 보일 수 있고 네 라고 단답식으로 반응하면 다소 심드렁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런 미묘한 차이를 잘 이해하는 게 눈치 있는 소통의 예술이기도 하죠. 사실 눈치는 적당히 챙기면서도 너무 얽매이지 않는 게 중요해요. 특히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눈치 있게 행동하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죠. 눈치가 좋다는 것은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는 능력이지만 동시에 남에게 휘둘리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 눈치를 쓰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회사에서나 공적인 자리에서는 눈치가 매우 중요해요. 남의 시선과 분위기를 잘 파악하는 게 업무를 원활하게 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니까요. 하지만 친구들과의 사적인 자리나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낼 때는 꼭 그렇게 눈치를 챙길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그럴 땐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행동하면서 자신을 좀 더 표현하는 것도 필요해요. 결국 눈치는 내가 얼마나 유연하게 상황에 맞게 행동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눈치를 적당히 챙기고 내가 편안할 땐 내 방식대로 하는 거죠. 눈치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눈치를 챙기고 언제 자기 자신을 위해 행동할지 스스로 결정하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눈치를 잘 활용하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눈치를 적절히 조절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특히 중요한 회의나 상사와의 대화에서는 눈치가 필수적이죠. 상사가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분위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렇지만 친구들과의 자리에서는 너무 예민하게 남의 감정에 신경 쓰기보다는 내가 나 자신을 더 자유롭게 표현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화 중에 상대가 말끝을 흐리거나 갑자기 표정을 바꿀 때 상대방이 무언가 불편한 마음이 있음을 눈치채고 혹시 무슨 일 있어? 라고 한마디 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이 편하게 느낄 수 있어요.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쌓이면 여러분도 점점 눈치가 빠르고 유연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여기서 재미있는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 AI가 참 많이 발전하고 있죠. 그런데 AI는 감정을 잘 읽지 못해요. 결국엔 데이터를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미묘한 눈치는 아직 어려운 일인 거죠. 반면 우리는 그런 눈치를 잘 읽어낼 수 있는 고유한 능력을 가진 존재예요. 가끔 눈치 없는 사람과 대화할 때 저 사람은 AI 같다 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죠. 눈치 없는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의 반응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대화가 힘들고 어딘가 끊기는 느낌이 들죠. 눈치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대화 중에 미묘한 신호를 잘 캐치하고 적절하게 반응하죠. 사실 눈치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상호작용을 매끄럽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예요. 오늘은 이렇게 눈치라는 주제로 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눈치는 나와 상대방을 배려하며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남의 시선에 얽매이거나 나 자신을 잃으면서까지도 눈치를 챙길 필요는 없다는 것, 이제 조금 느껴지시나요? 결국 눈치란 내가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눈치를 챙길지 말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나 자신답게 살아가면 되는 거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이 눈치를 어떻게 사용할지, 또 눈치라는 걸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여기서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은 눈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일상에서 눈치 때문에 겪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럼 안녕.